가장 최신에 올려주신 것부터 해서 볼게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집 디자인 영상 올려봅니다. 자, 8WS8 요 8WS8님은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요 지금 봐주시면 됩니다. 8WS8님은 굉장히 많이 올려주신 분인데 요 스케치 영상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도 한번 볼 건데 샷 자체는 지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영상 보고 예, 짧은 영상을 많이 올려주시는 분이라서 뭐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뭐 이렇게 시연 잡으시면 굉장히 또 잘 뽑을 수 있겠. 자, 근데 요런 거 이제 영상 같은 거 올리실 때 조금 눈여겨봐야 될 점을 중재했을 때 이게 좀 잘 안 보이네. 자, 이런 거 한번 보면은 볼게요. 뭐 이런 거 이제 투 포인트 조금 잡아서 이렇게 가주시면은 이런 게 지금 왜곡이 조금 생기거든요. 이런 게 이유가 퍼스펙티브로 이제 잡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왜곡이 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퍼스펙티브 말고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로 이제 저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로 한 다음에 이 화면상에서 지금 백으로 페이드 아웃 되잖아요. 페이드 아웃 될 때 요 면을 잡고 클릭, 클릭, 얼라인 뷰까지 해주시면 이 면하고 이제 평행되게 딱 맞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카메라 씬을 잡고 뒤로 빼주시면은 굉장히 이런 왜곡이 없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주시면 되고 아마 뭐 숏폼이라서 굉장히 좀 빠르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 구도면은 굉장히 좋아요. 요 샷만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뭐 요런 거 구름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죠. 뭐 요런 것도 괜찮고 어 네. 뭐 좀 이거 이 샷 자체만 보면은 요것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약간 이게 왜곡이 지거든요. 왜곡이 져서 요런 게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로 잡아주시면 네.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로 잡아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왜곡이 지면은 씬 자체가 조금 안 예뻐 보이거나 혹은 좀 퀄리티가 낮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투 포인트로 잡아주시고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보여주시면 좀 더 낫겠죠. 이런 거 뭐 메탈 이런 거 이제 지금 약간 모델링 자체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살짝 간살 표현 좀 해주셨으면 조금 더 모델링이 살 테지만 뭐 그 정도까지 아니다. 그냥 뭐 인테리어 렌더 시안용이다. 그러면 뭐 이 정도로 넘기셔도 괜찮죠. 뭐 이런 맵핑들 이런 것도 좀 보이긴 하지만 뭐 이 정도로 넘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렌더 시안 디자인 영상까지 봤고요. 네, 소뽕님이 올려주셨네요. 아마 들어와주신 것 같은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가구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공간에 있으면 모작해서 봤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런 거 모작을 해서 직접 모델링도 해보고 맷지도 라인도 넣어보고 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에스케이프 첫 랜더, 첫 랜더 치고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마도 다른 랜더도 조금 해보셨겠죠? 네. 그래서 랜더 빛이나 뭐 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수준급이라서 아마 조금 더, 빛 잡는 것까지 더 잘하신다면 점점 잘해지실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스케이프에서 이런 노란 것들, 이런 라이트들 이거를 영어 표현에서는 갈레이라고 하거든요. 갈레이 표현을 조금 더 잘 주기 위해서는 호브 값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야 돼. 호브 인텐시티가 좀 더 많이 올라가 있어야 이런 게 조금 더 잘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런 지금 내부 라이팅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부 라이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외부 빛, 선과 HDRI 빛만 가지고 지금 내부를 밝혔기 때문에 이런 갈래의 표현이 더 잘 되지만 지금 그런 값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호브 값을 더 올리고
선 브라이트니스 값을 조금 더 올리시면 이런 갈래의 표현이 더 잘 나올 겁니다. 모델링 자체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점만 조금 더 잘해주시면 특히 렌더링에서 분위기 있는 샷을 만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아마 SLC일 것 같아요. 네, SS를 그대로 쓰신 것 같은데 SS를 이제 매테리얼을 이제 따로 뽑아서 수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3.5부터는 색감이나 뭐 이런 그 타입을 몇 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매핑을 뽑아내서 그런 매핑 뭐 반사값을 이런 걸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잘하고 싶다면 3D 파일로 돼 있는 거 있죠. 웨어하우스나 뭐 다른데 3D 뭐 그런 모델링에서 다운받으셔서 배치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이제 렌더링을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좀 하나 더 지금 눈에 들어왔는데 이런 거 있죠. 뭐 재질 이런 재질들이 너무 이제 반짝거리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러프니스와 메탈릭 그리고 스페큘러 특히 스페큘러를 조금 낮춰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큘러는 이런 반사체가 어느 정도 잘 비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살짝만 좀 떨어뜨려 주셔도 얘나 요거나 거의 지금 비슷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같은 매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스페큘러 차이만 조금 주셔도 혹은 매핑 간에 이런 똑같은 매핑, 똑같은 재질처럼 보이는 것 간에도 러프니스와 이제 메탈리 스페큘러 타입을 조금씩만 다 다르게 주셔도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렌더링 팁이니까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 그냥 아마 일반 매핑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냥 흰색이나 아니면 매핑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마도 이거는 이제 보고 했을 테니까 없겠죠. 그러면 그냥 일반 콘크리트 혹은 시멘트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거 엔스케이프 매테리얼 라이브러리 가보시면 이런 거 시멘트 기본 재질들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 재질 매핑 넣으셔서 색감 바꾸시고 헤이트 맵이 조금 더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값을 조금 떨어뜨려 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재질 만드셔도 됩니다. 지금 단톡방에 뭐 어떤 매핑 있으신 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냥 제가 말씀드린 엔스케이프 매티리얼 라이브러리 통해서 몇 개만 색감만 뽑아내서 거기에 있는 재질값 섞어서 새로운 재질을 만드는 방법도 그런 식으로 재질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어떤 특정한 재질을 내가 할 때마다 그걸 써야 되고 찾아야 된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식으로 이런 조합을 통해서 헤이트 맵이나 뭐 디퓨즈 맵이나 뭐 러프니스 맵이나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하시면 조금 더 다양하게 매핑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네. 이런 거 분위기 있어서 이거 분위기 있는 샷까지는 또 많이 잘 만드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라이팅 이제 내부 라이팅 들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어려우시거든요. 그런 거 이제 한번 또 연구해 보시고 혹시 잘 안 되시면 제가 이제 제작해둔 컨텐츠나 뭐 교육 영상들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더 빨리 배우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그다음에 초보자님이 네, 본phong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보자님께서 이제 하신 렌더를 보면 이거 예전에 이제 단톡방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이거 풀 영상인가 보네요. 풀샷인가 봅니다. 자, 주엠님 책으로 독학하는 제 작업 처음인데 피드백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를 샷이 많아서 뭐 더 하면 좋을까요? 뭐 전체적인 씬을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요것도 제가 내부 인테리어에선 조금 해드릴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스케이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고 아까 또 석봉님이 하셨던 느낌처럼 그 약간 유사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태양빛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태양빛이 선이 생각보다는 없습니다. 선 값이 생각보다는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양빛으로 내부를 밝혔다는 얘기로 또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왜 이런 게 안 좋냐? 안 좋진 않아요. 감성적이죠. 굉장히 감성적인데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이제 실무와 또 실사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 랜드스케이프의 선을 이용해서 내부를 밝히는 것을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어요. 요게 조금 많이 치우치게 되면 랜드스케이프를 이용한 어떤 색감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 뭐 이거 랜드스케이프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이거 랜드스케이프를 했지 했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이런 부분입니다. 태양의 이런 색감들이 굉장히 랜드스케이프적인 이런 렌더링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점점 뺄 수 있고 또 내부 라이팅만으로도 실내 내부를 찍을 수 있으면서도 외부에 있는 태양빛을 적절하게 잘 끌어올 수가 있으면 이 렌더는 어떤 렌더를 했는지 모를 정도 혹은 렌더가 아니라 이거 사진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갈 수가 있는 그 포인트가 바로 이 랜드스케이프의 선을 점점 안 쓰게 되는 것. 네, 이거의 비중을 점점 낮추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감성적인 느낌 이런 것도 감성적인 느낌 다 좋지만 요거 선에 대한 선 브라이트니스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추면 낮출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더 사실 어려워지지만 여러분들 실사에 그리고 좀 더 높은 퀄리티의 렌더를 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실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보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해볼 것은 선을 끕니다. 네, 선을 끄는 거예요. 선 브라이트니스를 0%로 하면은 태양값이 꺼지잖아요. 그리고 뭐 HDRI 지금 HDRI도 사용했거든요. 뭐 HDRI를 사용했거나 그건 사용하지 않았어도 HDR을 사용했다면 이 브라이트니스를 거의 1.1 럭스 이게 가장 낮은 값이거든요. 이렇게 낮춥니다. 그리고 이거 HDR을 안 썼다면 시간대를 밤으로 바꿔요. 그러면 밤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태양값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 밤을 만든 상태에서 이런 인공 조명만으로 내부를 밝히고 이 밝힌 값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갈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세 번째 그 상태에서 이제 태양을 켜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도 온 켜고 그 다음에 HDRI 브라이트니스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 외부 라이트가 이제 적절하게 들어오잖아요. 이 적절하게 들어온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프로세스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점점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1, 2단계까지는 조금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3단계부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1, 2단계에서 조금 외부 라이팅에 대한 의존도를 확 떨어뜨려서 내부를 이제 채워보시고 내부 라이팅을 채워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선과 HDR을 들어왔을 때 내부가 어떻게 해야 잘 실사 같은지를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비슷한 공간 혹은 뭐 카페 공간이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간에 가셔서 한번 눈여겨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사진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태양빛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았는데 어, 생- 직접 눈으로 관찰해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질 않구나라고 어떤 결과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런 식으로 값이 많이 나올 때는 내부 라이팅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관찰력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 지점이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내 렌더로 표현이 되고 그 내 렌더가 사실 실제 상황하고 조금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이거는 실사냐 렌더냐의 경계를 부수게 되는 거죠. 실사에 가까운 렌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다시 들고 돌아서 결국은 외부 라이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선을 조금 꺼보시고요. 선을 조금 낮추시고 HDRI도 낮추신 다음에 이 내부 라이팅으로 내부를 조금 밝혀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네. 그게 조금 어렵고요, 처음에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UV 매핑 이런 게
깨져 있어요. 지금 폴리곤화 돼 있어서 지금 다 깨져 있는데 이런 걸 스케치 UV나 스로 페인트를 통해서 조금 이런 곡선 표현 같은 것도 잘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거 폴리곤 깨지죠. 폴리곤 깨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스케치 UV나 스로 페인트로 UV 매핑 조금 제대로 해주시면 좋고요. 자, 재질 값들도 아까 말했듯이 러프니스, 메탈릭, 스페큐럴 요 개념들을 조금 이제 처음에 하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러프니스는 이런 반사 값에 대한 거, 러프니스를 올리면 올릴수록 반사에 대한 반사가 매트해지죠. 올리면 매트해지고 낮추면 반사 값이 굉장히 높아지는 유방이 되는 메탈릭은 높으면 높을수록 철 재질에 가까워지고 낮추면 낮출수록 철 재질과 멀어지겠죠. 나무 같은. 그리고 스펙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유리에 대한 반사되는 객체들의 향이 더 선명해지냐 그렇지 않냐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상관관계를 이런 옷재질에서도 조금 잘 표현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것만 딱 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 보통 조금 판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스페‌큘럴은 생각보다 반사는 막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건 아닙니다. 네, 한 10% 정도로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러브리스도 완전 매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50% 기준에서 조금 더 한 70%에 가까운 값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탈릭은 뭐 얘는 뭐 메탈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한 9% 정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씬을 보면서 직접 한번 보는 거예요. 보면서 맞춰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한번 다시 한번 렌더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구도도 좋기 때문에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도는 제가 따로 뭐 말 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구도 자체도 왜 좋냐면 자, 뭐 이런 거 3등분인 거 제가 자주 하잖아요. 네, 이런 거 3등분을 나눴을 때 이런 거 이런 포인트들이 딱딱 가운데 들어가고 이런 이 면이 딱 지금 3등분의 포인트에 조금 들어가거든요. 하고 조금 메인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지금 가운데 라인으로 지금 들어가고요. 뭐 이거는 약간 비대칭이라서 오히려 씬 자체는 또 구성이 좋습니다. 네, 이런 게 조금 있으죠. 어, 이런 거 이렇게까지 안 돼 있을 건데 아마도 이렇게까지 모양이 이렇게 안 잡힐 겁니다. 이런 게 너무 조금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조금 겹친다든지 약간 스케일을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로테이션을 조금 돌려준다든지 하는 것만 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카펫 지금 랜스케이프 카펫이라서 아마 좀 이상하게 나온 거일 겁니다. 이런 카펫은 그냥 랜스케이프에서 매트리얼 카펫 하지 마시고 그냥 헤이트맵으로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러프니스, 메탈릭, 스페큐럴은 러프니스는 올라가겠죠. 이거 반사가 있는 건 아니니까 메탈릭은 떨어질 겁니다. 철 재질은 아니니까 스페큐럴도 마찬가지로 떨어뜨려서 해주시면 이런 반사 상이 맺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도는 굉장히 좋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나머지도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해드렸고, 초보자 튜닝모 이게 조금 많아서 한 분당 5분 정도만 할애를 해보도록 할게요. 튜닝모님 샷을 조금 전반적으로 보면 구도 굉장히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구도 좀 안정돼 있고 구도 괜찮은데 이게 조금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 지금 태양빛이 너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데 비해서 내부 라이팅이 조금 좀 애매하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 씬에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인테리어 씬에서 여러분들 많이 실수는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외부 바깥 부분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밤이면은 이걸 깜깜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낮일 때 바깥 풍경을 다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고층 빌딩 뭐 그런 HDR이 있는 분 있나요? 뭐 외부 뭐 서울 뭐 도로변 뭐 HDR이 있나요? 뭐 어디에 뭐 배경 뭐 HDR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부일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자제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너무 많이 뭔가 보여도 신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길.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보통 어떻게 처리하냐면 바깥을 굉장히 하얗게 태웁니다. 네, 하얗게 다 태워요. 하얗게 다 태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깥에 집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내부 공간에 우리 눈이 바로 집중하게 돼. 그리고 엔셋도 보면은 화이트 백그라운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화이트 백그라운드를 쓰면은 HDR을 내가 아무리 어떤 걸 쓰더라도 HDR 자체가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하지만 반사되는 거는 그 HDR가 반사돼서 그거는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어쨌든 내 씬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 기능이 왜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랑 조금 같이 갈 수가 매를 같이 갈 수가 있겠죠. 어, 이 하얗게 태운다는 것 자체가 특히 또 내부 투시도 또 주간 내부 투시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보다 한번 실을 한번 실제로 사진을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외부가 굉장히 밝은 대낮일 경우 내부 초점을 내부 요런 부분에 맞추게 되면 외부가 밝잖아요. 내부보다 외부가 밝잖아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하얗게 타게 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쪽을 내부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광량이 낮은 내부에 맞춰서 포커스를 잡았기 때문에 외부가 더 밝게 나오겠죠. 그럼 카메라가 인식하기에는 저쪽은 굉장히 밝은 빛이 되기 때문에 하얗게 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화이트 백그라운드를 쓰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거죠. 좀 더 실사 같은 표현이기도 하고 내부에 더 시선을 더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씬 중에서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씬 중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표현할 때도 저는 밖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네, 잘 보여주지 않고 밖을 하얗게 태워요. 이거 HDR는 화이트 저 어떤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폴리 헤븐 폴리헤븐에서 저는 자주 사용하던 게 뭐 이런 거는 네, 화이트 클립 요거 사용했습니다. 네, 요거 사용했는데 요거 지금 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는 화이트 백그라운드 썼기 때문이고 화이트 백그라운드 썼을 때 여러분들이 밖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내부에 있는 씬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밖이 굉장히 중요하면 밖을 모델링을 했겠죠. 근데 그거는 건축 스케일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고 뭐 여기가 엄청난 뷰를 자랑하는 곳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럴 거면 제한된 씬에서 차라리 그냥 바깥을 포토샵으로 매핑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 보통적인 내부 투시도 씬을 주간 투시도 씬을 찍을 때는 그냥 화이트 백그라운드로 하는 게 좀 더 씬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씬을 또 뽑아보시면 좀 더 집중도가 있을 겁니다. 자, 구도는 굉장히 좋아요.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 구도 한번 따라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제 거를 아마 제 강의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기본적으로 또 사진도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구도 한번 나눠보면은 전체적인 씬 구성 자체가 가운데 다 몰려있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합니다. 네, 편안하고 저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를 아마 적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 왜곡이 지지 않고 정확하게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구도가 굉장히 잘 살아있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 맵핑들 있잖아요. 맵핑들이 아직은 어, 조금 더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 보편적인 맵핑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제로 보시면서 실제 사물들을 한번 보시면서 어, 러프니스, 메탈리스, 스펙큐럴 값들을 한번 조절을 해보시고 또 이런
침대 소스들 있잖아요. 침대 소스들 더 좋은 거 있을 거예요. 네, 더 좋은 걸로 한번 바꿔서 보시고 또 매핑들이 깨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치 UV, 스로페이트 같은 거 UV 매핑도 한번 찾아서 한번 넣어보시면 조금 더 좋은 표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도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선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도 높거든요. 네, 이런 것도 조금 낮춘 다음에 내부 라이팅을 내부 라이팅을 조금 더 강하게 주시고 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시면 내부 인테리어 씬 찍을 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는 거 마찬가지고요. 네, 씬 구성 좋고 이런 거 매핑이 좀 이상하죠. 그런 것만 조금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생존 신고하러 왔습니다. 네, 행운자님의 제 영상이고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네, 이거 가로로 길게 찍으셨네요. 이것도 계속 말씀드린 거 계속 이것도 차라리 밤이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부 요거를 제대로 보여주려면 제대로 넣으시고 아니면 요거를 아예 뭐 흰색으로 빼든지 화이트 백그라운드 가든지 아니면 아예 노을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밤으로 가든지 그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씬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바깥으로 조금 시선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자체도 한번 고도 굉장히 좋은데 고도도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이것도 뭐 한번 교차이 긴 거라서 좀 나누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전체로 가운데 부분에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죠? 네, 요거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까지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는 것 같으니까 봤을 때도 좀 편하네요. 네, 편안한데 약간 퍼스펙티브가 약간 왜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 돼 있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 나중에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헤어라인 표현도 잘 된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것도 하지만 이거 헤어라인 표현하실 때 매핑 자체를 헤어라인 있는 걸로 조금 넣어보시면 굉장히 더 좋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어라인 있는 매핑을 넣으시고 그런 다음에 알베도 헤이트맵에서 유스 알베도까지 적용하시면 좀 더 잘 되는데 자 지금 이거 보시면 이런 거 거칠기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헤이트맵 값을 조금 낮춰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의자 같은 거 SSC면 그거를 조금 교체해 주셔도 좀 더 좋은 렌더링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스 자체는 괜찮은데 이런 매핑들이 조금 아직은 조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뭐 반사 재질 같은 것도 조금 더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재질일지 이거를 실제로 앉아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고 또 이게 뭐 가죽일 수도 있고 뭐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재질에 맞는 걸로 한번 실제로 보면서 러프니스, 메탈리스, 스페큘 한번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인도 대리석 같은 것도 스페큘을 조금 더 올려주시고 메탈릭 생각보다 올려주셔도 됩니다. 자 모든 걸 저는 50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50이 저는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50 기준으로 메탈릭 조금 더 올리셔도 될 것 같고 스페큘도 조금 더 올리셔야 조금 이런 반짝반짝한 재질 표현이 되겠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러프니스 값을 조금 50 기준을 조금 낮추시면 좀 더 반질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거 뭐 필름일 테니까 이런 정도는 뭐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탈분들도 굉장히 매트하게 됐는데 여기서 메탈릭 살짝만 올리시고 스펙큐럴 반사되는 건 아니라서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0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렌더를 조금 더 실사로 가지 못합니다. 네, 0이나 100%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인 것 같더라도 한 5% 정도만 넣어주시는 습관 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바깥 부분만 조금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게요. 자, 지금 이제 렌더링 피드백 해드리는 거는 풀 영상은 이제 아마 내일
제가 올리고 편집 영상들은 뭐 쇼츠랑 릴스 그리고 이제 뭐 좀 모아서 영상 업로드 주스케이프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조 오피스텔 인테리어 영상을 화이트브레스 파이님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런 거 씬들도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런 거 맵핑들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맵핑만 정말 중점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 있죠. 요거랑 어 요거랑 뭐 요런 거 그러니까 요런 거 지금 여기 보시면 약간 자글자글한 거 조금 있어요. 네, 이런 거. 뭐 자글자글한 표현이 있죠. 요거는 히트맵이 조금 올라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히트맵이 너무 과하게 올라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자글자글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광량 자체는 다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글자글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노이즈 매핑이 나오는 건 아닌데 저 요런 데도 똑같이 광량이 있는 곳인 PC 적당히 다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걸 보니까 히트맵이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조금 빼주셔도 될 것 같고 이런 거 이 소스가 조금 별로예요. 그래서 조금 소스를 퀄리티 있는 걸로 바꿔보시면 전체적인 시간 구성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스도 소스인데 이런 거 핑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팔타로에스파이님이 작업하는 스타일을 보시면 조금 빨리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좀 감안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하고 저 지금 34분이요.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자, 왕영왕님은 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서 이거 잘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거 진짜 눈호강 하는 거죠. 네, 이거 한번 쭉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모든 포인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이런 거 씬 한번. 자, 그 씬 딱 잡았을 때. 자,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거 있죠. 내부의 씬을 딱 잡았을 때 외부가 화이트 백그라운드 혹은 거의 노출값 하얗게 탄 것처럼 보이게 된다면 씬의 오히려 내부의 집중도가 높아진다. 지금 딱 정량적인 그 패턴이죠. 네. 그리고 뭐 이런 감성적 느낌 좋아요. 느낌 좋은데 오히려 바깥을 더 하얗게 태우니까 이거는 HDR을 올린 겁니다. HDR을 브라이트니스를 하얗게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선을 적절하게 넣어주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이런 또 빛에 대한 안레이 표현을 하고 싶었다면 호흡을 올렸겠죠. 그러면 더 섬세한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지금 일단 모두가 다 도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감전 라이트들도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패턴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쪽에 레탱글 라이트를 넣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파일 매핑들 이런 거 굉장히 깔끔하게 됐죠. 네, 하나도 깨진 거 없이 UV 매핑부터 해서 이런 소스 자체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소품 배치나 이런 거 소스들도 다 괜찮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든 박자가 맞춰졌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퀄리티의 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모델링도 중요하죠. 네, 이런 모델링들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보시고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이런 거 보세요. 네, 장난 아니죠? 어, 떨려서. 자, 바꿔서 하얗게 태워도 내고 잘 나올 수 있죠. 네, 제가 요거 씬으로 요거 씬 그냥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얗게 태우면 오히려 내부 씬이 상당히 좋은 표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모델링 디테일들, 네, 모델링 이런 걸막 이런 거 다 해주시고, 자, 이런 그래스월까지 페이지 맵으로 잘 표현해 주시고, 똑같은 걸 다 넣지 않았어요. 자, 얘랑은 같은데 얘랑은 다 다르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디테일인 더뭐 엄청나게 더 하시는 분들은 똑같아 보이는 그래스월들도
다 다르게 매핑을 하기도 해요. 매핑을 분리를 시켜서 다르게 넣기도 합니다. 이런 소품 배치를 끝내주고 이런 소스들 자체도 다 좋습니다. 뭐 이런 보이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거 UV 매핑 깨졌어요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솔직히 일반인들 절대 못 보죠. 관심도 없어요. 관심 없는 포인트고 그냥 봤을 때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런 구독. 자, 여기서는 오히려 투포인트 퍼스펙티브 안 들어가요. 퍼스펙티브 잡고 나서 FOV 값을 조금 더 낮게 잡습니다. 한 35도, 45도, 한 55도 정도로 잡으면 약간 인스타그램 점 찍을 때 우리가 인스타그램 스토리 많이 찍어 보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이 확대를 한 1.5배 혹은 1.2배 정도로 해주시면 이 정도 각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울여서 이 음식 사진이나 뭐 그런 사진 찍는 느낌으로 찍는 거죠. 엔스에서도 엔스뿐만 아니라 어떤 렌더링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찍으면서 재미를 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력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재미 들린 사람한테 그 브레이크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성샷 렌더링으로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샷들 다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배워야 돼요. 굉장히 좋아요. 네, 신적 구성 너무 좋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땡땡빌리티라는 거기에 계신 분이라서 그거 굉장히 큰 인스타그램 계정이라서 그거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그게 재직 중인 분이시라서 이런 샷들 그런 계정 가시면은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뭐 반응이 여기서 다 했죠. 좋은 샷들은 사람들이 다 알아가요. 배드민턴 매장은 그거 다른 분들 좀 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토 건축 이렇게 봐보겠습니다. 개비온과 낮에 개비온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이런 거 웨어하우스에 개비온 치면 나옵니다. 자, 오토 건축님이 이제 주셨는데 자 일단 내부 라이팅을 완성했다는 것 자체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내부 라이팅을 이제 성공했다는 거에 중점을 두지만 제가 지금 딱 봤을 때 보이는 것들은 자 요거입니다. 요거 체크한 이유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자, 제가 5초 드릴게요. 자, 요거 말씀드린 이유는 자, 이런 내부 라이트를 아마도 스팟 라이트로 잡으신 것 같아요. 여기도 스팟 있죠. IS가 들어간 스팟일 거고 요거는 아마 그게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요렇게 내려오는 거 보니까 요 스팟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스팟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디스크가 들어간 것 같진 않거든요. 디스크가 들어가면 이쪽 천장이 밝아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또 들어간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자, 뭐 그런 부분은 둘째치고 지금 이제 요거 식생들 지금 보시면 과하게 탔습니다. 과하게 탔다는 거는 이 내부 라이팅이 과하게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고 내부 라이팅이 많이 올라가는 거를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 재질들이 조금 많이 타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집중 조명이 스팟라이트가 떨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과하게 올라갈 수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용인될 수 있는 건 요거랑 요거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지금 과하게 탔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썼으면은 이거 포리에지로 바꾸셔서 이거 값 조절도 될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라이팅을 할 때 이 라이팅이 너무 높냐 낮냐의 그 기준점이 되는 건 이런 식생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팅들을 이제 설치를 하실 때 이 식생들이 너무 타지 않게 조절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그 지점까지 그 지점이 있어요. 이 내부 이 소스 만약에 SL 라이브러리 소스라면 이 소스들이 딱 정확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부 라이팅을 꾸려 나가실 수가 있으면 사실 굉장히 베스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rtificial Light Brightness도 조절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인텐시티, 이 스팟라이트의 인텐시티 값, 이 세디 값들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야 될 거고 그게 어느 정도 값인지도 정확히 또 아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보통 이런 스팟라이트를 3만에서 5만 정도 혹은 뭐 정확하게 들어갈 때는 이 와트수에 어떤 특정 숫자들을 곱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를 다 제외하고 나서라도 이런 식생들을 기준으로
값을 잡아보시는 것도 어떤 좋은 기준점이 되니까. 특히 이런 재질들이 타고 있다면 지금 레고라이팅이 너무 과하게 값이 셀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과하게 센 이유는 뭘까? 익스포저가 너무 과하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50 기준에서 그런 식으로 조금 저점 지점을 잘 찾아가는 게 좋은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런 부분들만 좀 개선이 된다면 이 씬은 충분히 좋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보인 건데 이 매핑이 너무 깨져 있죠. 그래서 이 매핑 이런 지금 브레이크현이잖아요. 브레이크에서는 차라리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브레이크니까 케이튼백을 조금 더 잘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근접샷을 찍을 거고 이런 부분이 조금 몇 개 없다면 오히려 모델링으로 쭉 나눠주셔도 굉장히 디테일한 샷을 만들 수가 있고 그게 어렵다면 매핑을 하실 거면 이거 매핑 말고요. 이거를 뭐 AI 프로그램 쓰셔서 이 인핸스 하시든지 조금 더 퀄리티로 올리시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매핑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매핑 깨지거든요 지금. 인핸스 하는 법 아시죠? 인핸스 하는 법 제가 올린 적 있는데 네, 인핸스 하는 법은 그리고 다들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 작은 이미지 회선 올리는 법 이미지 업샘플 뭐 이런 거 이용해서 낮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높게 올리는 뭐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인다스가 조금 깨진다면 이런 식으로 강제로 올릴 수도 있는 방법들도 요즘 기술들이 좋아서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하고 베스트랩 렌더링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램 미음님입니다. 요거. 자, 요거는 제가 피드백을 드렸기는 댓글로 피드백을 드렸어요. 하지만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게 자, 이런 거 구성 자체는 이 구도는 괜찮아요. 아마도 여기를 집중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한데 모델링도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그런데 이 너무 흐려요. 네, 이 너무 흐려요. 여기에 포커스를 준 것 같거든요. 이게 뭐냐면 S에 보면 depth of field라는 게 있고 이거 depth of field의 range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depth of field를 주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흐려져요. 흐려져서 레인지를 통해서 이 레인지가 이제 미터 단위로 나오거든요. 0.0부터 해서 한 정확히 숫자가 끝이 생각이 안 나요. 뭐 어떤 미터까지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 미터가 움직일수록 이 화면 선이 하나 생겨요. 그 선에서 초점이 딱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점이 이 지점에 맞췄으니까 여기만 선명하고 이 뒤에 있는 것들은 흐리게 나오죠. 그건 뎁스 오브 필드가 굉장히 높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커스 포인트를 줄 때는 굉장히 좀 유용하긴 한데 이게 너무 과하게 들어가 있을 때는 씬을 오히려 조금 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뎁스 오브 필드를 줄 때도 너무 많이 한 100% 이렇게 주지 마시고 한 적당히 한 40% 정도 보시면서 씬을 보시면서 줘야 씬 자체를 해치지 않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맵핑 이거 뭐야 이 칠드 소스 괜찮거든요. 아까 봤던 거보다 굉장히 괜찮죠. 네, 이 소스 좋은데 이 맵핑이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이 침대 지금 이거 떠 있거든요. 이런 거 떠 있는 거 조금 겹쳐도 조금 넣어주시고 이거 맵핑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S는 간단한 심플해요. 러프니스, 메탈릭, 스펙츄얼 이 세 가지만 잘 넣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패브릭에서는 패브릭 자 한번 봅시다. 패브릭은 반사값이 무광에 가깝죠. 그러면 50피줄에서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메탈릭 철제인가요? 아닌가요? 철제 아니죠. 자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지만 0%는 아닙니다. 0% 주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렌더링 퀄리티가 오히려 낮아집니다. 그래서 한 1%에서 10% 정도 저는 한더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큐로 얘가 반사를 주는 거, 그러니까 뭔가 반사가 맺혀서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0%일 것 같지만 저는 한 1%. 네, 그렇게 해야 약간의 반사상이 맺히는 듯 안 맺히는 듯 그렇게 렌더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는 오히려 헤이트 맵을 주면은 이런 재질, 맵을 재질 표현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요런 거 지금 나머지 재질도 다 비슷하게 갈 거지만 각 재질마다 이 세 개 값들을 약간씩 편차를 둘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재질들이 다 다르게 반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좀 더 높은
퀄리티로 샷이 나오고요. 특히 요런 베개피랑 지금 여기 침대 이런 호텔에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이런 하얀색 있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메탈 러프니스가 오히려 낮아요. 오히려 이러기보다. 왜냐면 약간 뭐라 해야죠? 육아가 아닌데 반짝거 반사가 있다고 해야 돼요. 네. 약간 좀 반질반질하죠. 네, 반질반질한 그런 매트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주면 돼요. 요것도 매트리스에 깔려있는 흰색 침대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오히려 약간 반진한 곳에 들어가니까 스테이큐를 사실은 뭐 1% 2%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얘는 오히려 러프니스 조금 낮춰줘도 됩니다. 얘 기준에서 침대 기준 이런 식으로 조금 제시 나눠보시면 이런 모델링이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모델링 살아있습니다. 네.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자스도 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배우점 많죠. 자, 요거 제가 댓글로도 올려드렸던 겁니다. 자, 큰순망님까지 보고 제가 베스트 렌더링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안리 주택개조, 광안리. 큰순망님이 광안리 개조를 하셨네요. 네, 신들. 굉장히 조도가 낮죠. 자, 낮은 신들인데. 자, 이런 거를 의도하셨으면 괜찮은데. 자, 의도를 했을지는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이거 왜냐면 이 두 개씩만 봐도 자, 뭐 실제로 이런 그 핍박 이시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시뮬레이션 해줬다. 그럼 괜찮아요. 괜찮은데 내가 뭔가 클라이언트한테 제대로 된 신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두 개를 보여줬다면 자, 낮에도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낮에 밤에도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이게 지금 태양빛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밤이잖아요. 아픈 밤인데 태양빛이 들어와 있다. 좀 어색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밤이니까 밤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라이트를 안 심어줬잖아요. 굉장히 어두워서 아마도 선을 넣었을 겁니다. 혹은 HDRI 값을 올렸거나 근데 밖에 까만 거 보니까 HDRI 자체는 낮거나 밤이에요. 시간상 밤이에요. 그런데 선브라이트니스 올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왜냐하면 밝힐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요거는 똑같잖아요. 지금 요거랑 지금 똑같죠. 그래서 HDRI만 아마 낮춘 것 같아요. 그래서 밤 씬을 만들 때는 오히려 그냥 여러분들이 실제로 바깥을 봤을 때 밖에 건물들이 좀 보이는 것들이 야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내부가 밝게 보이거나 아니면 밖에서 라이트를 쏘아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가든에서 라이트들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바깥쪽에서 스팟라이트를 들어오도록 강하게 쏴줘도 됩니다. CG적인 표현에서 혹은 이런 주변에서 라이트들을 스피어 라이트나 뭐 스팟라이트나 이런 것들을 조금 채워줘서 내부 자체 밤이지만 완전 깜깜한 시골이 아니잖아요. 광안리면 그래서 도시인데 부산에서 광안리면 굉장히 번화가인데 그러면 여기 가로등도 있을 거고 가로등에서 빛도 나오고 있을 거고 주변에서 이런 빛도 나오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빛들을 조금 채워주는 겁니다. CG상에서도. 그러면 내부의 라이팅이 어느 정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선을 부자연스럽게 넣어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선 위치를 조금 보서 좀 더 극적인 표현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아마 반대쪽을 조금 보고 싶은데 반대쪽에 건물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건물 좀 빼서 넣어줘도 됩니다. 실질적인 표현이잖아요. 진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하신 거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오히려 감성 차지가 좀 그렇긴 한데 그걸 의도한 게 아니고 나를 내부 밝은 주간 내부 샷을 찍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다. 라면 저는 아까도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처럼 자 일단 답을 만드세요. 일단 답을 만드셔서 이거 외부에 대한 외부 선라이트에 대한 의존도 팍 떨어뜨리시고요. 다음에서 이런 데서 있는 라이트들 있잖아요. 여기도 아마 라이트 몇 개 있을 거잖아요. 이 라이트만으로 내부 조도를 만드세요. 네. 만들고 난 다음에 프리셋을 분리하셔서 그건 나이트용으로 하나 만드시고 프리셋 분리해서 데이로 바꾸셔서 시간대도 데이로 바꾸거나 HDRI 브라인에서 올려서 외부 빛 들어오게 하시고 선도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빛을 조합을 하세요. 네, 그렇게 해보셔야 되지. 지금처럼 하시면 뭐 사실 뭐 다른 뭐 감성적인 샷을 찍었어요라고 끝나면 괜찮은데 이거를 앞으로 계속 이제 실무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팟라이트 넣은 거 보이는데 조도가 전혀 섞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좀 이상한 것도 몇 개 있죠. 카페 공간인 것 같아서 뭐 이것도 넘어갔을 수도 있고. 자, 이것도 요새 말씀드리는. 차라리 이렇게 보여줄 바에 그냥 화이트 백그라운드로 하고 나서 뭐 태양광과 HDR 밸런스 조절하고 내부 조도를 적절하게 잘 맞춰주게 하다.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실사 같은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좀 애매해요. 약간. 그리고 지금 여기에 빛이 매치된 건 왠지 아세요? 지금 밖에서 뭐 가든 표현 때문에 라이트 표현한 게 지금 올라와서 여기 맺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반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안 맺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다 합쳐지면 조금 어색한 표현으로 가게 되고 이런 표현들이 다 디테일하게 빠지면 실사에 가까워집니다. 결국은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이 샷만 봤을 때 굉장히 감각적이네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의도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근데 구도는 굉장히 좋아요. 네, 구도는 아마도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시는 그래서 구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투포인트 이런 전면샷 이런 거 찍을 때는 투포인트 퍼스펙티브 딱 하시고 딱 찍어주시면 지금 구도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릴 게 없어요. 네, 너무 다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1월 12월 거는 제가 다음에 조금 하고 패스 렌더링은 이렇게 어왕님의 58평대 아파트 디자인 이렇게 한번 보셔줄 것 같고 굉장히 디테일한 모델링들과 이 조도가 굉장히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인 씬들을 많이 만들어내신 거 그리고 구도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굉장히 인스타 감성 충만한 씬들도 그리고 작가적인 씬들도 굉장히 많이 뽑아내시고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기감이 될 것 같아서 그 선정을 했고요. 와일 스튜디오 렌즈 챌린지 이거는 원래 예전에 한번 뽑히셨던 분인데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가왔어요. 뭔가 여기 집중되는 느낌이 되게 좋아. 이런 구도나 배치 그리고 뭐 포토샵이 조금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이런 노이즈 매핑을 아마도 포토샵으로 레이어를 쌓아서 만드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것도 좋았고 이런 식으로 뭐 태양빛 들어가고 이런 거는 실제 이미지인 거죠. 네. 요거 뒤에 것만 살짝 뭐 빼도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부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이전보다 더 좋아하시는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저 사람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이 사람이 제가 10년 전에 학교 다닐 때도 이 사람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도 많이 쓰네요. 아마도 미스터 컷아웃인 거예요. 이런 사람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거기서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조금 올드해서 다른 분들 넣어주셔도 돼요. 제가 최근에 알려드린 AI 렌더링을 통해서 바꾸는 거 있죠. 요런 거. 원래는 이런 사람들에서 AI 렌더링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 사람처럼 바꾸는 거 이런 식으로 하셔도 이런 이전에 썼던 거 계속 쓰지 말고 새롭게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조금 지쳐요.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그런 거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AI 렌더링도 베스트 렌더 이것도 제가 이거 영상 특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데 그걸 조금 사실이 아쉽게도 조금 낮아서 제가 다음 조금 있다가 조금 편집을 다시 해서 올릴 거고 인스타그램 슈스케이프 들어가 보시면 쇼츠로 릴스로 돼 있고 유튜브 슈스케이프에도 이제 쇼츠로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평대 아파트 주방 거실은 뭐 당연히 이제 수정해야 될 것들이나 그런 게 보이긴 하지만 이런 구도나 이런 성장 과정들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잘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못 찍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구도가 굉장히 안정돼 있어서 굉장히 이미
잘하시지만 앞으로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자, 하로 컨셉부스 8WS 파이닝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런 컨셉부스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런 거 모델링도 대하기도 하고 이런 재질 표현들이 더 잘 됐기도 하지만 이런 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좋아서 또 선정을 했습니다. 구도도 너무 좋아요. 소소한 시안 디자인, 자, 이런 것도 사실 요것도 얘기 드릴 게 있긴 합니다. 이런 재질들 표현이나 이런 거 모델링사에서 조금 매치가 나눠주시면 더 좋긴 한데 이런 구도가 너무 좋아요. 네, 이런 구도나 이런 이거 포커스 포인트 이제 이쪽에 주시고 캡서 필터를 올리면 이렇게 페이드아웃 되는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이런 기능들을 랜드스케이프 기능들을 너무 잘 사용해 주신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작업을 많이 해보시면 좀 더 빠르게 랜드스케이프 렌더링에 대해서 친숙해지고 또 재미가 붙다 보면은 여기서 더 렌더링 실력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디테일하죠. 이분은 굉장히 잘하시고 레오님 50평대 이런 구도 그냥 칼각이에요. 자, 요걸 한번 꺼보시면 영어 그래서 보면 싹, 싹, 싹 정확하게 들어오는 이 칼각 굉장히 편안해지는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로 찍은 굉장히 칼각이 딱 보이고 밖에 화이트 백그라운드로 딱 처리하신 분. 그러니까 이게 밖에 오히려 안 보이니까 내부 투시도 주간 내부 투시도 해서 좀 더 집중도가 올라가죠. 그걸 바깥에 뭐 실제로 아파트 단지 이런 거 매핑 하셔도 이런 거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얗게 안 보일 정도. 그게 좀 더 리얼합니다. 실제로도 내부 투시도 실에서 내부 초점을 잡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 구성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1월달 렌더링까지 자, 이거 또 D5 렌더로 이용하신 거 이것도 구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뭐 이런 거 바르셀로나 이거 의자 접체요. 이거 맵핑이 살짝 조금 아쉬워요. 아쉽지만 이 구도나 표현들 오히려 바깥부분을 하얗게 채워주신 점들 이런 게 오히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이런 감각적인 표현이 더 잘 되고 유리 표현들도 굉장히 깔끔하고 또 매핑들도 매치 표현도 잘 들어가고 이런 태양광으로도 이렇게 내부를 잘 꾸밀 수 있다는 거 너무 잘 표현된 씬이라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매핑들도 씬이 잘 안 보이죠. 패턴이 안 보이죠. 그러면 일단 성공적으로 잘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앵클 렌더링, S 렌더링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가 됐거든요. 제가 그렇게 안 넣나 보면 몇 개 안 넣었는데 이렇게 보시고 제가 지금 드린 거는 편집 후에 내 풀 버전에 올라갈 이제 편집된 것들은 쇼츠랑 릴스로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제가 종종 이런 시간 계속 가져서 렌더링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송을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들어와 주신 나중에 들어오신 가연님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